후보자님, 네. 우리 국민들이 사건, 수임, 송무, 자문, 월 1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90% 이상이 참으로 슬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인지 하늘나라 이야기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겠죠. 혹시 킹키우스법이라고 아십니까? 뭐라고? 킹키우스법. 네, 제가 잘 그 부분 모르겠습니다. 네.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변호사의 수임료를 제한하는 법이 킹키우스법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변호사의 수임료는 일반 국민 정서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고통스럽고 슬프지만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일자리와 소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2013년도에 4,860원이고 작년에 5,210원입니다. 법정 근로 시간은 8시간이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5,580원씩 받고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하고 한 달 30일 중 26일을 근무해야만 비정규직 평균 임금 146만 원보다 만원 적은 145만 원이 됩니다. 아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불행하게도 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 1870만 명 정도 근로자의 12.1%에 해당하는 227만 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지난번에 관련 당국에서 최저임금을 꼭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걸 강제 시행하겠다는 의도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국에 약 24만 명 정도 되는 아파트 경비원들 중에 4만 명가량이 실직 위기에 몰려버렸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만약 우리 후보자가 총리라면은 나는 최저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주장과 아니다. 현행 규정상 5,580원이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주지 않는 사람들은 해고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선택에 그러니까요. 결국 처벌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총리가 되신다면 어떤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참 안타깝지만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그런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올리게 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부작용을 또 가져오기 때문에 예.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올리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삶의 현장의 아픔을 또 외면할 수도 없어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좀 모아서 최저임금제를 결정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딜레마입니다. 저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87.5%가 30일 미만의 영세기업이 있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주가 생산성이 최저임금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리를 취하거나 노동자를 착취를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을 처벌하든지 임금을 올려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지만은 아직도 정확한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총리가 되시면은 깊이 고심을 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은 올려야 되는데 생산성이 모자랄 경우에 한해서 말이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혹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역량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서 최저임금도 주고 최저임금도 인상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음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28,000불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5,100만 명을 가장 소득이 많은 사람부터 가장 소득이 적은 사람으로 쭉 썼을 때 한가운데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한가운데. 가장 가운데 한 가구당 소득입니다. 1인당 소득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짐작은 하지만 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청 표시로는 지표로는 384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정부는 중산층을 이 한가운데 소득보다 50% 적은 범위부터 50% 많은 범위까지 192만 원에서 576만 원까지를 중산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만 불 시대에 총리 후보자께서 384만 원 정도가 소득이 있는 가구가 중산층으로 판단이 됩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중산층의 기준으로 보면은 좀 적다고 봅니까? 좀 적다고 볼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도 H연구소가 우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대한민국의 중산층이라면 한 가구당 소득이 얼마쯤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515만 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금년도 4월 달에 D일보가 조사를 했을 때는 이 소득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600만 원 정도로 됐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75%까지가 가구당 소득이 576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체 국민의 75%가 국민이 원하는 중산층 기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충분히 이해가. 그래서 우리 국민이 됩니다. 바라는 중산층하고 실제하고는 너무나 괴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표면적으로만 보면 왜 그걸 반대하느냐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을 하는 30인 이하 고용주의 입장의 경우에는 월급을 올려주게 되면은 공장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게 딜레마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소득 분포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근로소득. 두 번째로 주식이나 채권이나 또 은행의 이자를 받는 금융소득. 세 번째로 집이나 상가나 토지를 갖고 있는 자산소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첫 번째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혹은 금융소득은 거의 없는 것이죠. 70% 이상은.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쇠퇴한 시장에 국가가 개입해서 개발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많이 오고 물건도 많이 팔리고 시장이 활성화돼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건물 가격이 상승되고 임대료가 폭등을 합니다. 결국 그 시장에 세를 얻어 살던 사람들은 쫓겨나는 문제가 생기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가나 또 주택에 대한 가격 상한제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치 경제적 철학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단순한 사회 시장 경제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 국가가 개입할 거냐. 이거는 틀리고 맞고가 없습니다. 후보자 개인의 정치 경제적 철학관을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결국은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겠는가, 이것이 기준인 것 같은데, 어떤 한계를 정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임대 가격이 굉장히 상승해서 결과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되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쪽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좀 종합적으로 여러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 정말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하십시다. 현실에 맞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네, 김희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